8분 만에 이해하는 기업 이야기. 이번엔 엔비디아. 최근에 엔비디아가 12분기 연속으로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연매출이 무려 308조 원. 그런데 최근 두 달 사이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가까이가 증발했어요. 실적은 신기록인데 시총은 폭삭? 이 안에 지금 엔비디아를 이해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7월 13일 종가 기준 주가는 203달러로 시가총액은 약 4조 9천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고점 대비로는 약 16% 내렸다가 최근 소폭 반등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를 한마디로 하면 AI 시대의 곡괭이 장수예요. 골드러시 때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이 더 확실히 돈을 벌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AI 골드러시에서 금은 챗 GPT 같은 AI 모델이고 그걸 만들려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GPU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업은 크게 셋. 첫째, 데이터 센터. AI용 GPU가 여기 들어가고 매출 대부분을 차지해요. 둘째, 게이밍. 우리가 아는 지포스 그래픽카드. 셋째, 자동차 전문 시각화 같은 기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오픈 AI든 구글이든 누가 AI 경쟁에서 이기든 그 칩은 다 엔비디아한테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AI에 쏠려 있냐? 이 숫자 하나면 끝나요. 엔비디아 매출의 약 90%가 데이터 센터, 즉 AI용 GPU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게이밍 그래픽 카드는 이제 일부일 뿐이에요. 연 매출이 308조 원인데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276조나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AI 반도체 회사라고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잘 벌까요? 세 단계예요. 첫째, AI 열풍. 챗 GPT 이후 전 세계가 AI 경쟁에 뛰어들었죠. 둘째, AI를 만들고 돌리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데 그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 GPU예요. 셋째,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GPU를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된 거죠. 그 결과 매출이 1년 만에 65% 늘었어요. 그럼 왜 AMD 같은 경쟁사도 있는데 엔비디아만 이렇게 독주할까요? 진짜 무기는 칩 자체가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는 칩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칩을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까지 세트로 제공해요. 문제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이미 쿠다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 칩으로 갈아타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죠. 결국 쿠다가 엔비디아를 사실상 AI의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남들이 못 넘는 해자, 즉 성벽이에요. 엔비디아는 계속 더 강력한 칩을 내놓아요. 그럼 지금 주력은 바로 블랙웰이에요. AI 추론, 그러니까 AI가 답을 내놓는 작업에서 핵심이고 올해 엔비디아 최고급 칩 출하의 71%를 차지할 만큼 잘 팔립니다. 그리고 차세대가 루빈, 정식 명칭 베라 루빈이에요. 젠슨왕은 루빈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고 공급망도 2배 키웠다고 했어요. 다만 이 루빈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게 최근 주가를 흔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실적을 볼게요. 연 매출이 1년 만에 65% 늘어 308조 원이 됐어요. 이 중 데이터 센터 AI 칩이 276조 원으로 약 90%고요. 이 중 데이터 센터 4분기만 보면 매출 97조에 영업이익이 63조였어요. 판매의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남는 엄청난 장사죠. 문제는 이렇게 좋은데도 시장은 이 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를 둘러싼 줄다기를 한눈에 볼게요. 왼쪽 강점. 사실상 AI 칩을 독점하고 쿠다라는 해자가 있고 AI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이익률도 아주 높아요. 오른쪽 우려. AI 투자가 과열, 즉 버블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고 차세대 루빈이 늦어질 수도 있고 매출이 빅테크 소수고객에 쏠려 있어요. 흥미로운 건 밸류에이션인데 주가가 빠지면서 선행 퍼가 18배까지 내려와 오히려 저평가 아니냐는 논쟁도 같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 줄다리기가 최근 주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먼저 실적과 AI 칩 뉴스를 오래된 순으로 볼게요. 2월엔 4분기 매출이 681억 달러로 전년보다 73% 늘며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5월엔 또 월가 예상을 넘겼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무려 92%나 급증했고요. 6월엔 젠슨왕이 차세대 칩 베라루빈의 본격 양산에 들어갔고 공급망도 2배로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실적과 신제품 모두 순항하는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주가와 밸류 뉴스를 오래된 순으로 볼게요. 4월엔 차세대 칩 루빈의 출시가 지연될 위험에 제기됐어요. 5월엔 12분기 연속 신기록을 냈는데도 시장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고요. 그리고 7월엔 최고가 대비 주가가 빠지면서 시총 1조 달러가 증발했는데 오히려 선행파가 18배까지 내려와 저평가 논쟁까지 붙었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구간인 거죠. 참고로 저점에서는 다시 소폭 반등해 어제 기준 시총은 약 4조 9천억 달러입니다. 딱 하나 기억할 리스크는 이거예요. 지금의 폭발적 성장이 결국 빅테크의 AI 투자에 달려있다는 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고객들이 지갑을 계속 활짝 열면 대박이지만 AI 투자가 과했다며 속도를 늦추면 엔비디아 매출도 바로 흔들려요. 여기에 매출이 소수 대형 고객에 쏠려 있고 차세대 루빈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MD나 빅테크 자체 측 같은 경쟁도 지켜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곡괭이 장수로 누가 AI 경쟁에서 이기든 그 칩을 판다. 매출의 90%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사실상 AI 반도체 회사다. 쿠다라는 해자로 사실상 독점하며 매출이 폭발했다. 다만 이 성장이 빅테크의 AI 투자에 달려있고 최근엔 실적이 신기록인데도 주가가 빠지며 시총 1조 달러가 증발했다. 그래서 AI 투자가 계속 되느냐가 최대 변수다. 투자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테슬라, 삼성, SK, 메타편도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